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다음 주 종목이 많은데요. 첫 번째 큐로셀부터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종목별 증거사 정리는 다음 주 종목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렇게 켜 드릴 테니까요. 증권사들과 그리고 청약 자격을 위한 기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큐로셀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고요. 환불일이 2일이라서 나름 비례청약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불일입니다. 공모 금액은요. 밴드 상단 기준 536억 원이고요. 시가총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4,555억 원에 중형주의 느낌이 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바이오 기업의 기업 가치 측정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이오 기업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용을 아주 잘 알아야 하지만 저희는 공모주 투자자고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단기 투자로 이제 괜찮을지 수치들을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서 T세포와 CAR-T를 아시는 게 참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이 T세포라는 것은 면역세포인데요.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면 이 면역기능을 전개해서 항암을 하는 인체의 면역기능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이 항암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AR라고 하는 것을 T세포의 수용체 대신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성시켜서 항암을 해서 암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CAR-T 치료제는 바로 킴리아에서 나온 치료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아주 고가의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 환자들도 계속 요구를 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0에서 700만원 사이 정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이 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내 신약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큐로셀은 주장합니다. 기존에 있는 CAR-T 기술에다가 면역강문 억제제 기술을 융합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PD-1과 TGC라고 하는데 이게 항암을 할 때 CAR-T 치료제로 이제 항암을 할 때 이게 발현이 되면 이런 면역 관련된 물질들이 생기는데 요게 암의 특정 부분과 결합을 해서 이 암이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요렇게 일부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요 일부분이 여기다 붙어있는 거죠.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암이 이제 피난처로 이렇게 탁 도망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없애는 게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인데 원래는 이것과 이것을 따로 했어야 했는데 큐로셀의 기술은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했다. 그래서 따로 이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신기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 기존에 있는 이런 치료제보다는 큐로셀의 치료제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얘가 큐로셀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한국 임상 2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2상이 완료되었고 내년 초에 24년 초에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 결과 내용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엄청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프라인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임상 2상 진행 중 이제 완료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매출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로셀은 특례상장 기업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매출액이 빵이고 손실이 연간 300억, 500억이 되더라도 상장을 하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의 돈까지 받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왜 상장이 됐겠습니까? 향후 3에서 5년 안에 매출이 발생하고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상장시켜 준 거잖아요. 그 기술이 바로 여기, 아까 이름이 여기, 네, CRC01 요거라고,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큐로셀은 이 제품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엄청 주식 주가의 흥망성쇠,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 같은데 약간 가시밭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금액이, 돈이 너무 없고 이익잉여금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을 지금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한 40억 정도 자본잉여금이 더 여유분이 있잖아요. 근데 1년 손실이 거의 380억? 야, 이러면은, 이게 40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자본잉여금이 400억이잖아요. 근데 1년에 뭐 300억, 500억씩 이렇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없으면 결국 또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게 삼자 배정 투자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때려서 이제 우리가 같은 개미들의, 주주들의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CRC 01 요거 안 되면 큐로셀은 무조건 관리 종목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유사기업 비교에서는 현재 총 5개 기업입니다. 요 기업들 뭐 다들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다 제품 매출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 HK노예 컨디션 좋아하거든요. 컨디션 레이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수액도 있고 당뇨 치료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매출이 이미 있는 기업과 비교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카티 치료제들이 다 적자 기업이면 그 적자 기업들의 미래 실적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보는 게, 이런 적자 기업, 특례상장 기업은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2026년에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해줬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가 상단, 밴드 상단 기준으로 하면은 퍼가 17.5입니다. 자, 주주 구성인데요. 진짜 많아요. 그래도 좋은 거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좀 나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전문 투자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외 41개사, 그리고 이 물량이 640만 주, 유통 가능 주식이 200만 주인데 그 곱하기 3배가 넘는 물량이 상장 후 1개월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개월만 투자하고 빠질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이 기업을 과연 올릴 생각이 있을까? 1개월 뒤에는 기껏 우리가 올려놓은 주식을, 우리가 사놓은 주식을 얘네들이 다 팔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격에 걸려있는 건 좋지만 이런 물량이 1개월 뒤에 나올 거라는 거 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총 대비 유통 주식은 약 15%인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까지 더하면은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988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총 대비 약 21% 정도 되는데요. 비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면 바이오기업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 임뮤텍, 카티 상장하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에클론 올라가면 내려가고 비슷한 거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 하는 종목들이 시총이 2천억이 잘 안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성공하면 얼마나 벌지, 기술력이 좋은지, 그러면 다른 나라 거에 또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좋은지, 그리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지, 해외에 잘 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개별적 투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킴리아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있댔잖아요. 근데 세계 1위 매출은 예스카르타 제품이래요. 그러면 경쟁업체가 있는데 이게 우위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되고요. 큐로셀은 일단 국내만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기존 주주가 확약이 되었습니다. 5%를 제외하고 다 확약이 됐고요. 하지만 비율은 적지만 금액이 좀 커서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번 기업은 시간은 많이 들었는데 소개해 드릴 내용은 크지 않고 많은 내용이 저의 수준을 넘어선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선택권 포함한 유통금액이 1,000억이 되는 종목을 비례청약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좋으면 균등, 수요 예측이 나쁘면 패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균등하다가 만약 경쟁률이 낮으면 비례 한 주는 뭐 돈을 안 들어가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건 수요 예측 결과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봐야 저의 생각을 모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 하느라고 정말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